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문제 어려웠죠? 예. 여러분한테 뭐 어렵게 내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대신 일단 모의고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도, 그리고 또 다루지 않았지만 다 기출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다뤄보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낸 거니까, 뭐 오늘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절대 마음을 상하거나 그러진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나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오답 정리를 잘해서 틀리지 않도록 그 오답 정리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났어요. 기본계획. 이 요약집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그리고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1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장이 수립한다. 1번은 수립권자를 물어본 거죠. 이 기본계획은 only 6명만 수립해요. 6명만.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만 수립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국장이 나오면 안 돼요. 국장과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다른 데서는 국장,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 나오지만 기본계획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국장이 수립한다. 거짓말입니다. 기본계획에서는 거짓말. 기본계획에서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기본계획이란 당의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이 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대신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3번은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국장의 승인받는다. 기본계획은 6명이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자기가 수립하고 스스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장의 승인받는다든지 광역시장이 수립하면 승인받는다든지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기본계획은 도안에 있는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스스로 확정하죠. 3번 틀렸고, 그 다음 4번은 시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등 이런 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돼야 된다. 요약집 4페이지에 있죠. 시장 군수가 당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교통이면 교통, 주택이면 주택, 환경이면 환경 이런 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에 청사진을 제시하는 구상계획이고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맞게 수립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돼야 된다. 분별계획은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된다. 답은 4번입니다. 4번이 맞고 요약집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은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2번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물어봤어요.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관리계획 내용 지구기사지 참 많이 했었어요. 그죠? 자, 요약집 13페이지에 있는 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인데 1번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우리 국토계획법에 있는 용도지역이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 내용이지만 농업진흥지역은 용도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답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관리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농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하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은. 그러면 1번이 답이고, 2번에다가 답을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관리계획 내용 중에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어요. 관리계획 내용에. 그러면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있는 그 개발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단지나 시가들을 조성하는 사업. 그래서 개발법에 따른 단지나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개발법에 따른 시가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그러면 그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개발사업이니까. 그리고 또 정비법에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우리 전주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그래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여기는 정비법에 있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2번은 관리계획 내용 맞습니다. 2번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나와도 맞고 재건축사업에 관한 계획 나와도 맞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계획 그래도 맞아요. 그 세 개를 우리는 퉁쳐서 정비사업이라고 하니까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 내용이다. 그 다음에 3번은 중심상업지역의 고도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 고도지구는 이 법이 정하는 용도지구죠.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하죠. 고도지구는 관리계획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은 화장장 설치에 관한 계획.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은 다 기반시설에 해당돼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장 설치는 기반시설 설치죠.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5번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것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내용이죠. 관리 결정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그래서 요약집 13페이지에 있는 이런 관리계획 내용을 다시 한번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은 1번이 답이에요. 자, 지구기사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 3번입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 순으로 열거한 것은, 작년에 시험에는 용적률이 나왔고, 그리고 27회 때는 건폐율이 나왔고, 건폐율 용적률도 매년 지금 하나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건폐율 용적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 계속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암기하시도록. 건폐율입니다. 자, 건폐율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나왔죠. 그러면 우리 건폐율은 5657, 9887, 724 이렇게 외웠는데 그 부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 기억번에 일반 상업적은 얼마예요? 일반 상업적은 9887. 그래서 일반 상업적은 건폐율이 80이죠. 건폐율 80. 그 다음에 니은번 2종 일반 주거적은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5657. 1종 2종 일반 주거적은 건폐율이 60이죠. 60. 그 다음에 디귿번 중공업적은 얼마예요? 모든 공업적은 건폐율 다 70이죠. 70. 그리고 생산 녹지적은 건폐율 얼마입니까? 모든 녹지적 다 20이죠. 20. 그리고 도시가 아닌 적은 원래 건폐율이 20이지만 계획관리적만 건폐율이 40이죠. 40. 그러니까 낮은 것으로 되는 것은 몇 번입니까? 거긴 5번인가요? 5번. 그래서 순서, 이 낮은 것으로 되는 것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을 또 어렵게 이렇게 푸셨는데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되지 않는다.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요.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용도지구는 관리계획 정할 때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가 이 지역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이 됩니다.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되고, 그 다음에 2번 자연취락지구는 주거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없다. 이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 목적 어떻게 되죠? 29페이지에 있는 자연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나눠지죠.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에 취락정비예요? 녹관, 농자,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다는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그 기능에 따라 개발하는 도시 토지 용지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취락지구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는 녹관 농자의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이고,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락지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취락지구 지정이 안 됩니다. 녹관 농자, 그리고 보존지역의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하는 게 자연취락지구예요. 그러니까 녹관 농자와 그리고 그린벨트 안의 취락은 집단 취락지구고, 답은 2번입니다.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맞죠. 옳은 것은 그래서 2번이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요약집 23페이지에 있는 것,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죠. 원래 용도적은 도시군 관리 결정하지만 관리적 안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23페이지 관리계획 위반 결정 23페이지 위에 이미 다뤘던 부분입니다. 관리자 간의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관리자 간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농림지역, 그리고 관리자 간의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틀렸죠?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다가 또 답을 하신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정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시는데,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무지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도시의 무지산 확산 방지, 거기를 줄 딱 쳐주셔야 돼요. 도시의 무지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요약집 34페이지에 있는 것이죠.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우리 동네 앞산 뒷산인데, 그러면 이 34페이지 보기 전에 요약집 32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32페이지 박스에 거기에 이제 구분해가지고 지정 목적 구분해가지고 구분을 해줄 것은 32페이지 박스에 도시의 무지산, 요즘 뭐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말, 그래서 서울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도시가 너무 외적으로 무질서하게 팽창을 막기 위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것은 개발 제한구역이고, 그리고 도시적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은 시가조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은 시가지가 될 지역이에요. 그런데 무질서하게 난개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도시적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지정하는 것은 그것은 시가조정구역이고,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적으로 팽창하면 안 되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은 그것은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이에 반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뭐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우리 동네 앞산 뒷산이죠.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보호, 그래서 자연환경이나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적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지정 목적 3개를 좀 구분을 해 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3개를 개발 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누구냐만 우리 주거라고 구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정 목적도 구분을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거기 4번은 그 지문이 틀렸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아니라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보호,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적 안에, 여기 포인트는 도시적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이다.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단어가 나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았을 때 참 많이 했죠. 예, 이미 우리는 배웠어요. 28페이지에 예, 관리적, 미지적, 미세분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도관, 농자 간의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느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축 제한, 건폐 용적률. 그리고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을 때는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인데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녹지지역.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관리지역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적용받는다. 예, 미지정, 미세분 이런 지문들 꼭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5번은 생산관리지역이 아니라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보전관리지역. 예,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자연칠학지구 요약집 30페이지 밑에 하단에 그리고 31페이지 상단에 우리 용도지구에 대한 건축 제한을 물었어요.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건축 규제를 두는데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몇 개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연칠학지구입니다. 자연칠학지구는 우리 법 시행령에서 자연칠학지구에서는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칠학지구에서 할 수 있는 게 규정돼 있어요. 예, 자연칠학지구는 먼저 기억할 것은 4층 이하로 제한된다는 거. 자연칠학지구는 그럼 자연칠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자연칠학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거. 방송국은 설치할 수 있나요? 방송국이 뭐예요? 방송통신시설. 자연칠학지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자연칠학지구에서는 건축법에 있는 단독주택은 설치할 수 있어요.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뭐 이런 게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다세대 주택이 나오면 안 돼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은 자연칠학지구에서 안 됩니다. 건축법에 있는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여기는 다가구주택 가능하죠. 그 다음에 농업용 창고, 창고시설 가능합니다. 농업, 임업, 축산, 수산업용 이런 창고시설은 자연칠학지구에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일반음점, 자연칠학 중에서 단독주택 가능하다고 했죠. 주택이 있으면 따라 붙는 건 근린생활시설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칠학 중에서는 건축법에 있는 일종 근생시설은 다 할 수 있어요. 일종 근생시설은. 그리고 건축법에 있는 이종 근생시설도 할 수 있어요. 단 이종 근생시설 할 수 있는데 자연칠학지구에서는 이종 근생 할 수 있지만 이종 근생 중 무엇은 안 됩니까? 이종 근생 중 이 휴게음점 그리고 일반음점 음식점은 안 되죠. 그리고 또 단란주점 그리고 안마시소. 그래서 이종 근생시설 중에서 휴게음점, 일반음점, 단란주점, 안마시소는 안 된다. 그죠? 휴게음점, 일반음점, 단란주점, 안마시소는 안 된다. 휴게음점, 일반점. 그래서 뭐 안 되면 이종 근생 중 이것은 안 된다. 안단, 단안 하시든지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답은 4번입니다. 음식점은 칠학은 음식점은 설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이 군사시설은 가능하죠. 교정 및 군사시설 이것들은 가능하다. 그래서 칠학지구는 이미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좀 출제가 된 지 오래됐으니까 용도지구에서는 제일 출제하기가 편한 부분이에요. 우리 법에 이렇게 쭉 규정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법률 규정을 틀린 것은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법 규정이 배제되는 게 있고 완화되는 게 있고 그러죠. 배제라는 말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자, 우리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이미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어요. 배제사항은 뭐예요? 주주문 그죠? 주주문. 주택법, 주차장법,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 설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주주문 기억하셔야죠. 근데 이제 주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 부대 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이나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 기준. 그래서 주택 이런 주주문 그리고 또 주차장법에 있는
예, 부설 주장 설치. 무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주주문. 예, 주주문 하는데 문제는 주가 2개, 3개가 나오니까 3개나 될까? 뭐 이런 2개밖에 없는데 주주 2개밖에 없는데 예, 거기 예,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는 답이겠지. 그러면 안 돼요. 예, 주택법이고 2개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한 부대 복리설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 기준 다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관련 규정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법만 잘 기억하면 돼요. 주차장법에 있는 부설 주차장 설치 그리고 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 작품 설치는 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답은 5번입니다. 주주문. 자, 그런데 완화되는 건 뭐예요? 완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완화되는 것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이런 학교시설, 학교화,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이런 예, 학교와 문화재의 행위자는 행위잔, 개발하는데 발목을 잡는 게 행위잔이죠. 이 행위자는 예,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주주문은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행위자는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해놓으시 바랍니다. 자,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예, 7번 보겠습니다. 7번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예, 7번을 다른 데 보니까 많이 틀려서 깜짝 놀랐는데요. 자, 43페이지 여기에 있는 시설사업에 대한 내용이죠. 예, 시행을 위한 조치. 43페이지 밑에 하단에 그리고 44페이지에 있는 내용. 예,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위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43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수용 후 대상이 되는 게 예,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면 예,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수익권 유의 권리.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들을 우리는 퉁쳐서 토지 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상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 사업의 하나의 수용 방식이니까 소유권이나 수익권 유의 권리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조심할 것은 인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인접된 토지 등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인접이라는 단어 없이 그냥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다 수용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설 부지에 필요한 사업은 예, 시설 부지에 필요한 것들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인접지는 수용권 인정되지 않고 인접지 사용권만 인정한다. 여기에는 1번은 인접이라는 단어가 없죠. 예, 수용 인정됩니다. 그러면 수용에 대해서는 그 44페이지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명 뭐라 그래요? 수용의 특례 그죠? 자, 우리 법에서는 예, 사업 인정이 뭐였어요? 사업 인정이란 원래 수용을 하려면 예, 공치법에 의해서 국장한테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업 인정이란 수용권 설정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시설 사업에서는 예, 국토계획법의 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언제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설정되어진 걸로 봐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수용권이 설정되어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 인가권자가 그래 그렇게 하라고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예, 고시가 되면 시행자에게는 수용권이 설정되어진 걸로 봐요. 따라서 수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실시계획 고시 이꼬로 사업인정 인가고시 간주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이고 개발법은 언제? 개발법은 언제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생겨요? 개세, 그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개발법은 세부 목록, 국실 개세 이렇게 기억하시든지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개발법은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을 본다.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에요. 수용하기 위해서 공시법에 따라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 우리 공법은 다 사업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특례 규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 봅니다. 따라서 수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예,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재결 신청입니다. 예, 재결 신청은 공치법만 1년이고, 우리 공법은 다 사업 시행 기간 내 합니다. 사업 시행 기간 내. 그러니까 공치법만 1년이고, 수용권이 있으니까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재결 신청이란 수용 실행을 말한다 그랬죠. 예, 수용 실행 신청은 예, 이 사업 시행 기간 내 한다. 그래서 44페이지 2번, 3번에 수용의 특례에 관한 지문을 물었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부분은 43페이지 밑에 공시송달을 물었죠. 예,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상 필요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서류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행정관청이나 예, 그리고 예, 이런 신문이나 이런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시행자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는 민사소송법상의 서류의 공시 송달도 인정하죠. 그래서 송달을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이게 공시 송달입니다. 공시 송달도 인정한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기에 있는 예, 거기 44페이지에 있는 예, 위에 그 특례 밑에 예, 국공유지 5번 국공유지 처분 제한 있죠.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 국가 지자체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 토지는 즉 국공유지는 당의 사업 목적으로만 매가고 양도돼야 된다. 시설 사업 부지 목적으로만 매가고 양도돼야 돼요. 예, 이걸 국공유지 처분 제한 나옵니다. 만약에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 국가 지자체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매가고 양도하면 그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이죠. 그래서 여기는 매가가 양도할 수 없다. 시설사 필요한 토지는 관리계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할 수 없어요. 당의 사업 목적으로만 매각하고 양도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그래서 7번은 43페이지, 44페이지 시행을 위한 지원 조치. 이런 부분들 딱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네,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금 지구단위 계획 지금 제가 3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자 이제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매년 나올 때마다 틀려요. 자 1번 예,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뭘 물어본 거죠? 의무적 지정을 물어본 거죠. 네, 우리 49페이지 위에 있는 다음의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오죠.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어디가 해제되고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니까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에 해제되거나 공원이 해제되는데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되죠.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원이 해제되는 지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49페이지 위에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나왔죠? 예, 그래 맞고 1번 맞습니다. 자, 2번은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예, 보면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할 수 있어요? 예, 개발, 지구 나오면 개발이죠.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관광특구는 개발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광특구 전부에다도 잘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번은 관광특구뿐만 아니라 여기가 뭐 도시개발구역이 나와도 맞고 정비구역이 나와도 맞고 대지조성 사업지구가 나와도 맞고 다 이것들 다 퉁쳐서 개발이 실시된 지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개발이 실시된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다만 1번처럼 이러이러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임의적 지정 그리고 의무적 지정 이렇게 나오죠. 예, 지구단위 계획구역 원칙은 개발이 실시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 전부에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지 않아요. 전주시는 개발할 지역도 있고 보전할 지역도 있죠. 관할구역 전부가 아니라
개발이 실시되는 이런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도 맞습니다. 1번, 2번 맞고. 예, 3번입니다. 3번은 시장군수는 보존관리지역에, 그 보존관리가 포인트죠. 보존관리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도시가 아닌 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요건 외에 위치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개발진흥지구는. 그 내용 50페이지 위에 있죠. 50페이지에.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위치해야 된다. 다음의 지역에.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나오면 항상 얼른 추가 요건, 위치 요건을 따지라고 그랬어요. 개발진흥지구는 주상관 복특 나눠지는데 주거개발과 주거기능이 있는 복합, 그리고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어느 지역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위에. 그래서 주거개발과 그리고 주거기능 있는 복합 특정. 그래서 주거기능 복합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주거개발과 특정개발은 계획관리지역 위에 위치해야 된다. 주특계 그랬죠.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위치하거나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거나 농림지역에 위치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지역에 위치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나오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위치 요건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3번 지문은 보존관리지역 대신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뭐가 나와야 돼요? 계획관리지역, 우리 일명 135 작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존관리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서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위치 요건을 따져줘야 됩니다. 개발진흥지구는 뭐 따지라고요? 위치 요건. 50페이지 위에 있는 거기에 있는 위치 요건, 개발진흥지구 그 부분 체크합니다. 3번이 그래서 틀렸어요.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실효규정이죠. 52페이지에 있는 실효규정도 두 개 알아두셔야 돼. 지구단위 계획구역 실효, 지구단위 계획 실효. 근데 효력을 잃는 걸 실효라 그러는데 먼저 기억할 것은 다음날 실효된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구역 실효는 몇 년이에요? 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죠. 근데 구역이 지정됐는데 몇 년 이내 당해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다음날 구역 지정의 효력은 상실합니까? 구역 지정은 구역 실효는 3년이죠. 그 다음에 계획 실효입니다. 자, 계획이 실효되는 것은 주민이 제안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된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됐으면 그때는 그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이 결정됐는데 몇 년 이내 목적 사업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날 그 지구단위 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이야기예요. 5년. 그죠? 그래서 구역 실효는 3년, 계획 실효는 5년. 이런, 그리고 다 다음날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러면 4번은 맞죠? 여기는 계획 실효니까 5년이 되는 날은 다음날 실효된다. 그 다음에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도시적이든 도시가 아닌 지역이든 뭐뭐뭐 하다면 용주골은 조금 더 높죠. 이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은 여러 가지 규정이 완화될 수 있죠. 그런데 완화하더라도 도시적이든 도시가 아닌 지역이든 완화하더라도 맥시멈은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51페이지 거기에 있는 내용이 나왔죠. 자, 건폐율 도시가 아닌 지역이 아까 계획관리나 뭐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행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 건폐율 용적률 얼마예요? 당해 용도적 개발진흥지구에 시행되는 건폐율 얼마? 150. 용적률은 200. 도시든 도시가 아니든 건폐율 용적률 완화할 수 있는 맥시멈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맥시멈 3개는 기억하셔야 돼.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150이란 1.5배를 이야기하고 용적률 2배라는 것은 2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 얼마? 100%. 이 3개 맥시멈. 작년에 시험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 100%가 나왔어요. 네, 80% 이랬는데 100% 이하까지 최대 완화할 수 있다. 차 없는 거리니까 주차장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고 그러면 5번 맞습니까?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런 질문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은 그러면 예, 우리 유학지 51페이지에 나왔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우리 법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예, 용적률 요만큼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도 완화할 수 있고 건폐율도 요만큼 완화할 수 있고 그리고 건물의 높이도 요만큼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오죠.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예, 건폐율 요만큼, 용적 요만큼, 높이 제한 요만큼. 시험에는 27회 때는 요 놈이 출제됐어요. 그 작년에. 자, 그러면 용적률 완화. 좀 여기서 물어본 것은 용적률 완화에서 예,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가백에 허용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다른 조건 고려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죠. 그중에 이 500제곱미터 중에서 학교 부지를 학교 부지로 공공시설 부지 제공을 100제곱미터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해당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 주거 적용되는 용적률은 300%. 그리고 학교 부지 학교 제공 부지 용적률도 현재 용도 지역의 용적률과 동일하다.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풀 때는 일단 세 가지 3단계로 풀라 그랬어요. 예, 이 부분 용적률 완화. 만약 용적률 완화 얼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 이렇게 하나 풀고 그리고 예,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얼마냐, 적용되는 용적률이 얼마냐. 그러면 이제 적용을 물어보면 요거 2단계로 풀고 그리고 여기처럼 당해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물어보면 이제 연면적 물어보는 것은 3단계예요. 예, 그러면 3개로 보는데 자,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부지 제공은 얼만큼 완화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거기에 있는 51페이지 공식이 나왔는데 이 공식을 무리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일단 자, 이 1.5라는 숫자는 기억하셔야 돼. 이것은 1.5. 예, 1.5로 곱해줘라 그랬으니까 1.5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건 공식이 예, 이렇게 용적률 제공하게 되면 요만큼은 완화해줘라, 곱해줘라 이게. 그러면 자, 1.5 곱하기 자, 여기서 이제 이것만 기억하면 거의 무리하게 공식을 막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외우려고 해도 외우지도 않은 것이고 이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이 얼마예요? 100이죠. 제공면적 곱하기 예, 제공면적에 적용되는 용적률 300인가요? 제공면적 곱하기 용적률을 제공 후 면적으로 나눠라. 제공면적 곱하기 용적률을 제공 후 면적 나눠서 1.5 곱해줘라는 얘기예요. 다시 제공면적 곱하기 용적률을 그 제공면적 곱하기 용적률을 뭘로 나누라고요? 제공 후 면적으로 나눠요. 나눠서 얼마를 곱하라고요? 1.5를 곱해라. 그러면 이게 공공시설 부지를 요만큼은 제공 면적에 대비해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요만큼 해당 토지의 용적률이 완화받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용적률 완화 계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112.5%. 예, 100제곱미터를 제공했더니 용적률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은 1.125배를 완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12.5죠? 그러면 당해 대지에 여기서 이제 건물 지을 때 적용되는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원래 용적률 얼마예요? 300에다가 완화된 용적률 112.5죠? 그러면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412.5%다. 이제 적용 용적률은 412.5%다. 그리고 당해 대지에서 그러면 지을 수 있는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예, 이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제공 후 면적이 얼마예요?
제공 100제, 500 중에서 100 제공했으니까 100은 내 게 아니잖아요. 요거 제공한 만큼 요만큼 완화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공 면적은 얼마? 400. 400이죠? 400에다가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얼마고? 412.5죠. 그러면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몇 배예요? 이 대지 면적의 4.125배죠. 용적률이 400%면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4배 이렇게 우리 바로 계산 문제 나왔잖아요.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4.125죠. 그러면 계산했더니 1650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옵니다. 1650제곱. 자, 이런 유형들 한 번만 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용적률 문제가 나오면 이제 3단계로 접근해야 돼요. 이 용적률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얼마큼 완화받을 수 있냐 이건 물어볼 수 있고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얼마냐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용적률이 얼마냐 이거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여기처럼 당해 대지에 쓰이신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요것만 알면 되잖아요. 요것만. 자, 완화는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제공 면적 곱하기 용적률을 제공 후 면적으로 나눠서 1.5만 곱해주면 완화가 나와요.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공 면적 곱하기 용적률을 제공 후 면적 나눠서 1.5로 곱해준다. 거기에 있는 공식이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네, 공식을 그게 무리하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답이다. 1650제곱미터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자 여기 건폐율 정 27회 때 나왔는데 건폐율이 60%란다면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얼마큼 완화받을 수 있어요? 건폐율 60이면. 자, 거기 공식이 나왔는데 요거 나오면 겁나 간단합니다. 요것은 어떻게 풀어라? 이 건폐율. 여기는 완화는 대지 면적 제공 비율만큼 완화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건폐율과 높이 나오면 우리는 흥분해야 돼. 대지 면적 제공 비율만큼. 대지 면적 제공 비율만큼. 자, 그러면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이게 이제 완화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지 면적 제공 비율만큼. 전체 대지 면적이 500이었죠? 500에서 얼마 제공한 거예요? 100이면 내 땅의 5분의 1을 제공했죠? 5분의 1이면 몇 퍼센트? 20%. 요만큼 완화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대지 면적. 그러면 건물 높이가 40m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지을 수 있는 최고 높이는 얼마까지? 자, 이 40에다가 40m에다가 플러스 이 40m 20% 더 올려줄 더 완해주니까 428, 8m죠?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48m까지 완해. 근데 이렇게 푸나 아니면 20%니까 그 40에 1.2 곱해주나 20%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48이죠? 그러니까 바로 1.2 해주면 돼요. 40 곱하기 1.2.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60 곱하기 1.2 하면 되죠. 1.2 하면 여기는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72% 이렇게 나오면 돼. 대지 면적 제공 20%만큼 늘려주고 올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니까 그 면적이 1.2 해주면 돼. 거기서 밑에 공식이 거기에 있는 공식이 니은 디귿이 거기에 있는 기억 니은 가번하고 다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건폐율과 높이는 제공 면적, 대지 면적 제공 비율만큼. 내가 전체 대지 면적 중에 400 중에 100이다 그러면 25% 완화되면 거기에다 그 해당 건폐율에다가 1.25배 하면 되고 높이도 그 높이에다가 1.25배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지 면적 제공 비율만큼 이렇게 완화된다. 이런 부분들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여기 그렇게 공법, 계산 문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 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몇 번만 한번 해주면, 뭐 어려운 학개론도 푸는데, 이거 못 풀겠습니까? 학개론도 푸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공법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좀만, 한두 번만 여러분이 해주시면, 신경 써주시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개발의 허가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0번도, 이 기출 지문을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어려운 지문 중에 다 한번 체크해 본 겁니다. 개발행 허가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1번 허가받은 개발행위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는다. 맞습니까?
53페이지 요약집에 그 박스 밑에, 박스의 그 진하게, 큰 박스에 맨 진하게 표시는 개발행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면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허가를 받죠. 다만 경미한 변경은 허가받지 않고 시장구수에게 통지하죠. 그럼 이 경미한 변경이냐 아니냐 이거 본 거예요. 자, 어떤 게 개발행 허가사항 중에 어떤 게 경미한 사항이에요?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또 허가받은 부지 면적이나 그리고 또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게 경미입니다. 커지는 건 절대 경미한 사항이 아니에요.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5%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은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사업기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연장한다 그랬죠. 연장할 때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미한 변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문장. 그 다음 2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서 개발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나요? 자, 그 내용 이미 다뤄봤어요. 우리 55페이지 박스에 박스 우리 개발행 허가 기준 적용할 때 용도적을 크게 3개 용도적 적용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용도적을 시가 용도적, 유보 용도적, 보존 용도적, 용도적을 3개 용도적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유보 용도적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높은 지역을 유보 용도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용도적 중 유보 용도적이 어떤 게 유보 용도적이에요? 자연녹지적, 개발행위 발생의 가능성이 큰 쉽게 돈 되는 땅,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을 유보용도적이라고 하고, 이 유보용도적에서는 개발행 허가 기준 적용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개발행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개발행 기준을 강화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기출지문이 나왔잖아요. 그 밑에 기출지문. 여기 똑같이 나왔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개발행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기출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한번 배웠냐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개발행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는 이야기죠. 유보용도적이니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개발행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이래도 맞아요. 또 유보용도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이래도 맞습니다. 그런 개념을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2번 맞고, 그 다음 3번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해요. 근데 어떤 개발행위를 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부피 3만 세제곱미터입니다. 부피니까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속 채취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토속 채취를 한다고 여러분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즉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속 채취를 해요. 원래는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여러분이 이 토속 채취,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속 채취를 하고자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는 이런 채취에 대한 허가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나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개발행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대로 성장관리 방안대로 개발행을 하니까 법에서는 허가권자 니들은 심의 거치지 말고 빨리 허가해줘라. 그러면 심의 없이 허가해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겠죠. 그 지문이 우리 교재는 55페이지 그 방금 전에 배웠던 박스 밑에 이 지문을 기억합니다. 방금 전에 박스 밑에 거기에 있는 이런 지문이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 지문 나옵니까? 55페이지 거기 박스에 있는 지문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이 나오면 개발행 허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합니다. 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해 주라고요?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대로 성장 관리 방안대로 개발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뻔한 것이니까 허가권자들 이들이 허가할 때 심의 거치지 말고 허가해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성장 관리 방안이 나와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개발의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 지문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3번이 왜 틀렸어요? 심의를 거쳐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의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지문 기억합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이 틀렸고 4번 토속 채취. 자, 토속 채취. 거기를 줄쳐주시고 토속 채취에 대한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 행위를 마치면 시장 운세 그 중공검사 받는다. 거기다 줄쳐주시고 즉 그러면 토속 채취는 중공검사를 받느냐 이거예요. 맞나요? 중공검사. 그래서 54페이지 오른쪽 밑에 하단에 개발행위 절차가 있어요. 거기에 중공검사 대상이 있죠. 54페이지 오른쪽에 중공검사 대상 하단에 원래 토건을 족보하면 토건을 족보하면 형을 받는다.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는데 허가받은 사항을 공사가 완료되면 중공검사 받죠. 그러나 개발의 허가 대상은 6가지지만 중공검사 대상은 4가지예요. 뭐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면 중공검사 받습니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이거는 허가권자에게 중공검사 받아요. 그러나 무엇은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두는 적치는 중공검사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도 토속 채취도 나왔고 토지 분할도 나왔어요. 토속 채취는 중공검사 받고 토지 분할은 중공검사 받아야 안 받아요. 토지 분할은 물리적 힘을 가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나누는 거, 공부상 나누는 것이지 분할이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4개는 중공검사 받고 2개는 안 받아요. 뭐와 무엇은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분할과 적치는 아니다. 그 구분도 구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4번은 맞죠? 4번은 맞죠? 토속 채취는 중공검사 받아야 됩니다. 토속 채취에 대한 개발의 허가를 받았으면 중공검사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4번이 토지 분할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문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공공시설 귀속 위약집 56페이지 보면 5번에 공공시설 등의 귀속 그래서 거기에 기업권 공공시설 귀속이 있어요. 우리 개발행위에서 개발행위자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새로운 공공시설은 누가 갖는다고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으로 가져요. 다만 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냐 행정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상 귀속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발행위자 행정청이면 금액 상관없이 각각 무상 귀속하고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 아니면 종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종래 기속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합니다. 무상으로 귀속된. 근데 여기는 지금 종래 공공시설을 물어본 거예요? 새로운 공공시설 물어본 거예요?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돼요. 개발행위자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자 그래서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맞죠?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지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성장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어요. 자 성장관리 방안 56페이지 하단 57페이지 위에 있죠. 먼저 성장관리 방안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군에서는 당해 지역에다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무질서한 난개발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다가 그 안에서 설치될 건물의 용도라든지 기반 설치라든지 배치에 관한 이런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요. 누가 수립한다고요? 우리 6명이 수립하는 거예요. 수립의 목적은 뭐 때문에?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개발의 허가는
성장관리 방안대로 개발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 개발행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말고 허가해줘라 이렇게 변한 것이고,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이런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받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성장관리 방안대로 하니까.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때 시장 군수가 이런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 방지하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때 성장관리 방안에는 두 개는 반드시 포함해라. 우리는 성장관리 방안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2% 부족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랬죠? 거의 지구단위 계획이죠?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뭐와 무엇은 난개발 방지니까 미리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와 무엇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러나 무엇은 아니다. 높이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반드시 높이도 포함하지만 성장관리 방안에서는 높이는 없다고 그랬죠? 기용이는 기용인데 높이가 빠진 기용이다 그랬잖아요. 기용이는 기용인데 높이가 빠진 기용이. 그죠? 자, 그러면 답은 1번이 틀렸죠? 1번이 틀렸어요. 지구단위 계획에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성장관리 방안에는 거기 57페이지 거기에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1과 2를 포함해야 된다 나오죠? 물론 높이도 성장관리 방안에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정하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용이는 부용인데 높이가 빠진 기용이다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러면 2번은 자, 성장관리 방안은 누가 어디를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하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요? 여기를 우리 감정평가사 하시면은 국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국장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는 어디에다가 유보용도적, 유보용도적이 어디에 있어요?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적이죠? 어디? 계획관리적,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에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하에서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이 뭔지를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2번 맞죠?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을 당해적에서 시장으로 수립할 때는 어떤 절차?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도 듣고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협의도 심의도 해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도 맞죠? 수립하려면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라. 그리고 또 4번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의 허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허가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 개발의 허가는 심의 거치지 말고 허가해 주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5번 이미 앞에서 건폐율 용적률 배웠잖아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됐다 그러면 건폐율은 얼마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어요? 계획 건폐율은 원래 계획관리 건폐율이 40인데 성장관리가 수립되면 플러스 10 그래서 50% 이하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은 원래 계획관리 100%죠? 근데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얼마까지? 125%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앞에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 번만 체크해 주시고 56, 57. 그 다음에 1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요약집 59페이지. 59페이지.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4개 기억합니다. 시험에 2번이나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어디에다는 의무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됩니까? 자, 틀린 것은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틀린 것은 2법 1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제정 개정으로 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행위제한 강화 나오면 안 됩니다.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맞고. 그 다음 2번.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하고 예상되는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되나요? 이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이잖아요. 58페이지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는 지정해라. 그래서 그 곤란한 지역에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인데 향후 2년 이내에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 수용 능력을 20%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이 학교에서 설치가 곤란하면 그 지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인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인지 구분하셔야 돼. 예, 여기서 다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그죠? 예, 그런데, 2번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당해 지역의 개발행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 건수보다, 전전년보다 전년도가 20% 이상 증가하면 지정해야 되죠? 그 다음 4번은 인구 증가율도 마찬가지고, 당해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동일 시군 지역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지한다. 그래서 개발행 건수 인구 증가율은 다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돼 있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이 강화 나오면 안 돼요. 1번과 5번은 강화 나오면 안 되고, 이런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의무적 지정 기억합니다. 이런 4개 의무적 지정.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비교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꼭 해놓으시 바랍니다. 자, 12번은 답은 2번이죠? 2번 보시고. 그 다음 13번.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아닌 것은. 자, 도시개발법의 개발구역 지정 68페이지에 원래 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자, 지자체 높은 사람이 하죠? 구역 지정을 아무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개발구역 지정하죠? 그죠? 그런데 지자체니까 이제 지자체에게 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만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한 사유가 있죠.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사유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요. 아무리 지자체라도 이런 경우는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암기를 어떻게 했어요? 중국집 천정의 불 그랬죠? 그 중국집 천정의 불 이제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3번을 보니까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할 때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요청해요? 도지사한테 요청하죠. 익산시장이나 완주군수는 도지사한테 개발구역 지정해달라 요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요청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이 요청하면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것이고, 장관이 요청하면 1번이 틀렸죠? 1번이 답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1번이 틀렸고,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요청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2번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신 정부 출연기관의 장. 여기 정부 출연기관장이 포인트죠.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누가 제한할 때는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국가가 출자한 공공기관의 장이나 국가가 출자한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제한하면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요청은 장관이 요청하고, 제한은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제한하면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2번을 지방공사가 나오면 안 돼요. 전북개발공사가 제한하면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출자한 지방공사장이 아니라 국가가 출자한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에요. 그래서 2번이 지방공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3번 국가가 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또 천재지변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국장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도 간의 협의가 불성립하면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집 천정의 불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14번 개발구역 지정 시 면적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약집 71페이지에 우리 70페이지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가 나오죠. 그러면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을 하려면 얼마 이상의 규모로 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계획관리지역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예요? 얼마? 규모는 도시가 아닌 적은 30만 이상이 돼야 되죠? 30만 이상이 돼야 되죠? 도시가 아니고 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70페이지 있잖아요. 도시적과 도시적 외의적이니까. 그런데 자, 이 계획관리지역에다 도시개발하려면 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30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관리지역 위에 칠학지구가 이렇게 딱 있네. 그러면 칠학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칠학지구가 있으면 여기다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30만이 아니어도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칠학지구의 치. 그리고 또 여기에 계획관리지역 위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 있어. 원래 계획관리지역에다 개발구역 지정할 때 30만이지만 개발진흥지구에는 규모 제한 받지 않고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대요. 계획관리지역 위에. 그러면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30만 이상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모 제한 받지 않고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요? 치하면 개돼지, 그죠? 치개지. 치하면 개돼지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중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은 규모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관중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은 원래는 30만 이상이지만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라도 관중과 협의한 지역은 규모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 지정할 수 있어요. 단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제외하고. 이 부분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치하면 개돼지, 관중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인가요? 예, 규모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5번 자연녹지 지역은 얼마입니까? 자연녹지 지역에다가 개발 지정하려면 70페이지. 우리 도시적과 도시가 아니죠. 개발구역 지정할 수 지역과 규모가 나왔잖아요. 자연녹지는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면적에 상관없이 자연녹지에다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거적, 상업적, 자연생산 녹지는 1만, 공업적은 3만. 그죠? 도시가 안적은 30만. 이게 이제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작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규모 제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5분입니다. 예, 좀 쉬었다 하죠. 예.